안녕하세요. 만작가입니다. 아직 디지털 드로잉의 루키 단계이지만 오늘부터 제 사진들을 꺼내 드로잉 연습도 하고 추억의 이야기들을 올려보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름도 사진 한 장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뜻의 원컷 앤 스토리즈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사실 핸드폰을 바꿀 때마다 핸드폰 속의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사진 어떻게 관리하세요? 매번 백업을 잘 해놓으시나요? 아니면 개인 SNS에 꼭 올린다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백업하는 게 귀찮을 때가 많아서 그 사진은 그냥 그대로 핸드폰 속에 고이 잠들기도 하고, 유료 클라우드를 이용하다가 유료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진만 올라가 있고 또 컴퓨터 속이나 핸드폰 안에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의 잊혀지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당시에는 분명히 그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찍었든 누가 나를 찍어줬든 간에 너무 기쁜 날이거나 또는 특별한 날, 아니면 그 장면을 꼭 남기고 싶어서 등등의 그런 사진을 기록한 이유가 작던 크던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게 찍혀진 내 추억의 장면들이 그냥 기계 속에서 잠들어 있다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추억하고 싶은 사진 속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꺼내고 싶은 사진은 2017년 7월 제가 출산하던 날이에요.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항상 딸로만 살다가 지금 남편의 아내가 되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아이의 엄마가 된 날이라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산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거든요. 아이를 낳아보니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이 가족 중심, 아이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정말 좋아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또 이직도 자주 했고 그렇게 제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제가 꼭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처럼 뭔가 어디로 날아갈 수 없게 보이지 않는 테두리가 생긴 느낌이랄까? 출산 이후에는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제 스스로 뭔가 바운더리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모성애 같기도 해요. 벌써 6살이 된 제 딸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란다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는 원컷 앤 스토리즈에서 1번 사진으로 이 사진을 정해봤어요. 저 때는 진짜 제가 자연분만을 할 줄 알고 저렇게 비장한 얼굴을 하고 있네요. 저 때 진짜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뒤여서 꼭 출산을 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노산이라 그런지 자연분만에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만삭 때쯤 출산 관련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치골이 좀 좁은 편이라 자연분만은 힘들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자연분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침 또 36주 차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조심하라고도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출산 일주일 전에는 또다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6월 28일이 예정일이었는데
그날도 내려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고, 그때도 진통이 없으면 아이가 위험하지 않게 수술을 해서라도 출산을 해야 하니까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7월 5일 당일이 되었는데도 진통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거야? 닭띠에 헤어서 태명을 꼬꼬라고 지었었는데 남편이랑 꼬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싫은가 보다 라고 아침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왜 자연분만을 그렇게 하고 싶었냐면, 노산이니까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37에 출산을 했으니까요. 엄마의 질을 통해서 나오면 엄마한테서 어마어마한 양의 장내 미생물을 입으로 전달받는데요. 그런데 제왕절개를 하면 장내 미생물을 충분히 받을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천식이나 알러지 등의 위험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태어날 때부터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치골이 좁아서 제왕절개를 권유하셨지만 제가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일주일의 시간을 더 주셨어요. 자연분만을 위한 유도분만도 8시간 동안 기다려주셨거든요. 유도분만 그 쪽진제로 진통을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옆에 앉아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도 이제 막 보기 싫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모든 게 다 싫고 화도 나고, 남들은 순풍순풍 잘도 낫더만 나만 왜 이래? 하며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제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의 한 8시간을 넘게 힘들게 진통만 경험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고 수술하겠다고 남편한테 빨리 말씀드려달라고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미안하기도 하네요. 그랬더니 바로 1시간 뒤에 수술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마취하고 언제 잠들었나 싶었는데 잠결에 제 배를 꿰매는 듯한 느낌이 났고, 의사 선생님과 마취 선생님의 대화가 들려서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눈을 스르르 뜨니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하게 애기 잘 나왔다고, 얼굴이 아주 동그랗다고 귀여운 공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꼬꼬가 진짜 빨리 보고 싶더라고요. 입원실로 옮겨 조금 있으니까 목욕 싹 하고 귀여운 모자, 엄청 작은 귀여운 모자 뒤집어 쓰고 꼬꼬와 첫 대면을 했죠. 그 말할 수 없는 감정은 제가 어떤 단어로 표현을 지금 못하겠어요. 그냥 그 이상한 감정이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어떤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었어요. 내 앞에 와서 으앙 으앙 우는 꼬꼬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감정과 기억을 다시 되새겨보고자 이 사진을 첫 번째 제 인생 사진으로 올리게 된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얼마 전에 우리 꼬꼬가 엄마가 출산하던 날 이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린 그림이에요. 정말 묘사가 디테일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진과 함께 꼭 넣어 놓으려고 가져왔어요. 실력도 좀 키워야 하는데 그림 실력은 잘 안 느네요. 꾸준히 연습해야 하는데 많이 그려보질 못해 더 그런 것 같아요.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하면서 육아하면서 그림 연습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네요.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지금보다 많이 나아지겠죠 뭐. 여러분들도 소장한 사진 잠재우지 말고 함께 공유하면서 공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나요? 공감이 되신 분은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사진으로 찾아올게요. 바이바이.